안녕하십니까. 새 아이 아빠의 행복을 전하는 김세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저출산의 세계의 기록을 세운 지도 상당히 아마 10여 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혼율도 그렇고요. 이혼율도 높기로는 아마 세계의 탑인 것 같습니다. 이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결혼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하고 살아보니까요. 사실 크게 기대할 일도 본래 없었고요. 그렇다 해서 뭔가 희망이라든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참고가 되신다면 다행이겠고요. 자, 지족 스님은요, 30년의 면벽 수도를 하던 중에 어느 날 황진이가 찾아왔다고 하죠. 그래서 스님은 그 밤으로 수도를 마쳤다고 전합니다. 어쩌면 스님은 30년 동안 바라본 벽에서는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고 황진이를 보는 순간 찾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파괴를 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다른 면에서 저는 보고자 합니다. 저도요, 나이 50에 찾아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결혼을 했고요. 세월 따라 3명의 아이들이 연달아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여정은 보기보다 그렇게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럭저럭 수도를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제 생각에 역시 저의 아집인 것 같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려면 그 관건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그거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내라도 저에게 맞춰주면 좋겠지만 아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기대를 버리고 아내의 언행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집안의 일이라면 설거지든 빨래든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바쁘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즐겁고 행복합니다. 다만 아내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물론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태영의 이혼소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조선의 유정기가 부인을 내쫓으며 조정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률이나 상식에 이혼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 소송은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 줄기차게 10년을 끌었지만 이혼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결혼이 약 20만 건이라면 한 해에요, 이혼은 약 10만 건입니다. 우리 부부도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도 이혼을 들먹이고는 있지만 막상 서로가 귀찮아서 안 합니다. 저는 이혼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또는 3명의 아이들한테 아무런 득이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준비해 온다면 물론 저는 토를 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도 아마 망설이다가 평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면 고생이라 하지요. 물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린 존 내슈는
자신의 학생인 알리샤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현병 증상을 보이면서 거의 50년 가까이 심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렸습니다. 내쉬는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면서도 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버텼고 1994년 마침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결혼은요, 때로는 어느 한쪽의 무한한 희생을 전제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행복했다면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복한 고생도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모두가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다만 행복을 바랄 뿐이죠. 어려움 없는 아름다움은 없고 고생 없는 행복도 없습니다. 물론 고생한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나 명예욕 같은 욕심으로 하는 고생은 헛고생이죠. 부부가 만나는 것은요, 만나면 사실은 필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중에 저와 아내가 서로가 잘났다는 비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옆에 있는 막내한테 누가 더 잘난 체 하냐고 물어봤죠. 막내는 잠시 곤혹스러워하다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끼리끼리 만났네요. 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린이날에 이 녀석이 중학교 2학년인데도 선물 타령을 하길래 물었습니다. 어린이의 기준 나이가 몇이냐? 글쎄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정도였겠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마도 38쯤이겠네요. 왜 하필 38이냐? 그건 잘 모르겠네요. 결혼할 때 아내는 28이었습니다. 막내 기준으로 하면 어린이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하면 이렇게 만나서 사는 것은 필연의 인연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단 한 가지도 통하지 않는 것도 끼리끼리의 최상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빠 역할이 즐겁습니다. 큰애의 편입 면접 시험 준비를 좀 도와주고 면접을 하러 가는 날 데려다주면서 혹시 면접관이 질문이 있냐고 묻거든. 뭐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여기는 석사와 박사의 연계 과정이 있나요라고 여쭤라. 끝나고 나온 아이한테 물었더니 제 예상이 적중했더군요. 애는 합격을 했고요. 그 질문은 면접 점수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막내하고는요, 초 2학년 때부터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이스콘 하나로 32km를 타기도 했고요. 뭔가 미끼를 던져주면 곧잘 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미끼가 좀 커지긴 했는데 우리는 금강종주도 했습니다. 구간을 나누어 몇 차례에 걸쳐서 주말마다 갔죠. 지금은 저 혼자 타면서도 막내와 그때 함께 다녔던 길을 지나갈 때면 이제 가슴이 뭉클거립니다. 아이와의 사소한 일들이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서 언제나 즐겁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의 주역일까요? 저는 사랑의 골인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이에 치이다 보니까 사랑 타령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알콩달콩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중심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의 주역은 사실 우리보다는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사랑보다는 오히려 스파링 파트너의 의미도 큽니다. 편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복싱 선수에게는 스파링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서 훈련을 하고 나오면 사회가 아무리 험난해도 일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미운 짓만 골라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큰 녀석의 해군 훈련 수료식에서 모자를 씌워주는 창모식이라는 걸 하던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장성했구나. 정말 무한의 감동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는 것이 현실이 진실이죠. 아내는 잘 웃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화도 잘 냅니다.
감정 기복이 변화무쌍합니다. 저는 아내가 웃거나 화를 내거나 휘둘리지 말고 상관하지 말자고 항상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도 모르게 말려 들어갑니다. 아내는 현실에 민감합니다. 주로는 저의 현실이 아내를 자극합니다. 저는 본래 돈과는 거리가 멀지만 있으면 또 잘 씁니다. 아내와 술잔을 기울이며 분위기가 좀 잡히는가 싶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한순간에 물거품입니다. 언젠가 태평양에서 저희 배가 들어오면 저도 호기를 부릴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내한테는 결혼 전에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키워준 아내한테 고마워한 일도 없네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고 뭔가 자그마한 성이라도 보여주고는 싶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20여 년이 지났는데 생각해보면 살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예면할 수 없는 진실이고 세월은 빠릅니다. 결혼이란 결국 필연으로 만났고 둘은 최상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진실이고요. 산호라면 또 행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